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한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게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댁에서의 식사 자리는 여전히 불편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식사 시간만 되면 미묘한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동들이 반복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매번 가족 모두에게 고기를 정성스럽게 싸서 주면서 유독 며느리에게만 고기 없이 상추만 내미는 것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로 생각했다. 나이가 많으셔서 깜빡하셨겠지라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행동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모든 가족이 고기를 가득 넣은 쌈을 맛있게 먹을 때 자신에게만 내밀어지는 상추와 쌈장은 그녀를 모욕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이건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속엔 은밀한 멸시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를 견디기 힘들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차별적인 대우를 문제 삼는 것이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의 식사는 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었다. 시어머니는 마치 의도적으로 며느리의 자존심을 긁으려는 듯 행동했다. 고기를 나눠줄 때 모든 사람의 그릇에는 넉넉하게 고기가 올려졌지만 며느리의 그릇에만 늘 빠졌다. 심지어 한 번은 며느리가 스스로 고기를 집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아이고, 너는 살 안 찌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가족들은 가볍게 웃었지만 며느리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이 시댁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단순히 음식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었다. 대화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제하는 경우가 잦았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에서 며느리만 제외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이곳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녀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깊은 상처와 함께 지친 마음을 끌어안고 돌아와야 했다. 참다 못한 며느리는 결국 남편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고기만 빼놓고 상추만 주시는 게 대체 무슨 뜻이야. 그게 매번 반복되는데 나만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래. 엄마가 너한테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잖아. 아마 내가 예민해서 그렇게 느낀 거겠지.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걸 도와주려던 거 아닐까." 그 말에 며느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다이어트? 그걸 지금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내가 느끼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시어머니의 행동을 변명해 주려는 것 같아 분노를 느꼈다. 남편은 오히려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정도 일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가 다 우리를 위해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순간 며느리는 남편에게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을 느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상처는 그저 예민함으로 치부되었다. 이 결혼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의 식사 자리는 며느리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되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매번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 가족 모두가 먹는 고기를 그녀만 제외한 채 건네는 상추 한 장. 그 순간 그녀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았다. 가끔 며느리가 고기를 직접 집어먹으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꼭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챙겨 먹어야지."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는 분명히 존재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남편에게 그녀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매번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마음이 골마갔다. 시댁에서의 식사 시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어버렸고 남편의 무심한 반응은 그녀를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 중 시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쌈을 싸주던 그 순간이 다시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모든 사람에게 고기를 듬뿍 넣어 쌈을 싸주었고
마지막에 며느리에게는 여지없이 상추 한 장만을 내밀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저한테는 고기를 안 주시죠? 며느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식구들이 잠시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너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니? 고기는 너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손에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다. 다이어트? 그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목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다이어트요? 그건 핑계시죠. 저한테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이제 우연이 아니란 걸 알아요. 다들 고기 먹는데 저만 쌈만 주시는 게 정말 다이어트를 위한 거라면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터뜨리고 말고 싶었다. 남편이 그때야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여보, 그만 좀 해. 엄마가 널 위해 그러는 거잖아.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뱉으며 눈치껏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었다. 날 위해? 며느리는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다. 당신이 말하는 널 위해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해. 가족들 앞에서 당신 엄마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넌 그게 배려라고 생각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신 어머니한테만 맞추고 살아야 해. 내가 당신 아내인데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그녀는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지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동시에 몰아붙였다. 주위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태연한 표정을 지우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를 달래려고 했다. 여보, 엄마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닐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가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남편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남편의 말은 더 이상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실수?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 편만 들고 있을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내 편에 서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엄마가 내게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남편을 노려보았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거나 참을 이유가 없었다. 그동안 그녀는 가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해왔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시어머니의 손길 한 번으로 부정당했고 남편은 언제나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서야 입을 열었다. 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니? 그녀는 오히려 며느리에게서 책임을 돌리며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다. 저를 위해서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이 없어요. 매번 저를 배제하고 저를 깎아내리는 행동만 하셨잖아요. 저를 모욕하는 게 어머니 방식의 배려라면 차라리 그 배려받기 싫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든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식탁에서 남편은 여전히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모든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더 이상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난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당신이 끝까지 내 편에 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파. 엄마가 한 행동이 정말 사소한 것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매번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일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걸 보면서도 내 편에 서지 않았지. 이제 끝이야. 남편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이미 결심이 굳어진 상태였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 당신이 내 편에 서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그녀는 이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그녀는 그토록 지쳤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이혼을 결심한 이후 며느리는 자신이 묶여있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느꼈다.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의 해방은 그녀에게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댁에서의 차별이나 멸시를 견디지 않아도 됐다. 이 결혼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동안 억누르고 참았던 모든 감정을 내려놓은 며느리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